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되는 것을 많이 보셨죠. 근데 유독 고려시대의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금나라, 송나라, 요나라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5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고려 공부를 하셨던 사람이라면 고려 시대에서 살아가면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고려는 500년 동안 자주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요나라, 거란족, 금나라, 여진족, 원나라, 몽골족이었던 얘기죠. 동북아시아의 강자들은 모두들이 다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는 그에 굴하지 않습니다. 고려 시대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역사적인 교훈은 외교, 그리고 자주의식입니다. 외교는 서희, 외교담판, 자주의식은 몽골족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 제주도까지 물러서지 않고 가서 항쟁을 했던 선별초, 그게 바로 고려시대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교훈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고려인의 자주의식이 강했었다 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란이 여진족과 송나라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송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왜 고려는 거란을 싫어했을까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태조 왕건은 거란 사신이 왔을 때 이들을 귀양 보내고 선물로 보내온 낙타를 만부교 다리 밑에 메어놓고 굶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또는 훈요 10주에 거란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까지 유언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발해를 멸망시킨 게 거란이었죠. 이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키게 됐습니다. 자, 지도를 본 거란과 송나라, 나중에 금나라가 이제 천도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거란족인 요나라와 송나라가 이렇게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송나라와 고려는 친선 관계를 맺었죠. 또 여진족과 고려, 금나라와 고려도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런데 거란은 밑에 있는 송나라가 상당히 불편했었죠. 왜 불편했을까요? 자, 거란족은 송나라를 침입을 하고 싶었는데, 통일하고 싶었는데, 이 고려 때문에 좀 마음에 놓이지 않았던 거죠. 그 놓이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자, 일단은 거란은 고려와 친선관계를 맺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1차, 2차, 3차를 거쳐서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1차는 남부교 사건으로 침입하고 2차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했다는 명목 가지고, 아무런 것도 아니고 명목 가지고 침입하게 됩니다. 그럼 물론 이때도 이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차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또다시 약속을 어겼다고 하면서 또다시 침입을 합니다. 네, 기주, 대첩, 강감찬이 다 물리치게 되죠. 자, 이런 와중에, 자, 거란이 여진족, 이 와중에 여진족인 금나라가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에서 부족 단위로 흩어져 생활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고려에서는 이 금나라 여진족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고, 또 이 사람들한테, 여진족들한테 관직까지 주면서 회유 정책을 쓰게 됩니다. 여진족을 보섭 정책을 쓴 거죠. 그런 와중에
12세기에 거란족 유나라가 점차 어떻게 될까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은 이 광경을 어떻게 될까요? 쇠퇴하는 광경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여진족은 부족들을 다 규합을 해서 금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금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남하에서 고려와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는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기병과 보병, 승병을 구성된 별무반을 조직해서 어떻게 할까요? 국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여진족 금나라와 대항을 하죠. 세력이 세진 금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점차적으로 일단은 거란족 요나라를 멸망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거란족은 여진족 금나라에 대해서 멸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금나라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청나라로 바뀝니다. 이 청나라를 바뀌기 전에 이 세력이 강해진 금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고려한테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으나 이자겸의 주장에 따라서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 금나라가 나중에는 청나라를 바뀌면서 누라치가 건립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됩니다. 그때는 조선을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가 광해군, 아들 광해군이 정권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강해진 이 청나라와 후금이 배한 청나라와 그 당시에 있은 명나라의 관계에서 점차 명나라도 쇠퇴해지는 것을 보고 청과의 관계를 중립 외교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명과의 조선 초석부터 이런 4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명나라 아버지 나라를 군주의 나라를 배신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친명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인조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광해군은 폐위가 됩니다. 그러나 인조 방전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청나라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청나라는 인조에게 4대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그래도 우리는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라는 친명파들의 강한 반대에 결국은 청나라는 고려를 진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었죠. 엄청난 고려시대에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주변 국가의 외교관계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동북아시아인들이 강자들의 싸움에서도 고구려도 버텼고 고려도 버티게 됩니다. 한반도의 역사, 한국사는 이렇게 외적들의 침입을 받았지만은 고려와 조선은 꿋꿋하게 그것을 막아내고 자주식을 지키는데 우리 민족은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한국사를 배우는 목적은 잘못된 역사를 깨우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국사의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고려와의 관계, 송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 역사는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까지 심지어는 일제강점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 한국사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